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 교환학생 가시려고 토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시험을 바로 앞에 두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시험을 지금 많이 앞에 두고 바로 앞에 두고 있진 않지만 지금 한 달 이상 공부를 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몇 점 정도 나오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실전 적중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점수 전략을 세우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모의고사니까 시험에는 3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리스닝이 그 중에 28개를 맞으시면 우리가 지문이 컨버세이션 하나, lecture 2개, 한 셋, 원셋, 그 다음에 다시 컨버세이션 하나, lecture 2개. 그래서 두 번째 셋까지 나오게 되면 총 6개의 지문을 우리가 푼다는 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34문제 중에서 28개, 그러니까 6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문이 6개인데 6개 틀리는 거니까 한 지문당 하나씩 틀리면 25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저걸 계산하게 되면 잠도 잘 안 오고 식사할 때 소화도 잘 안 되고 좀 삶이 되게 빡빡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으시든 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2개를 더 틀리셔가지고 8개를 틀려가지고 23점이 나오신 거고 만약에 여기서 2개를 더 맞으시면 27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요걸 기준을 잘 잡아주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수를 받을 때 시험 점수를 받았더니 21점이 나오더라. 21점이 나오는데 그죠? 그럼 과연 난 몇 개를 맞은 것인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실제 점수만 알려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벌써 21점. 기준 점수 25점에서 4점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도 기준 개수에서 4개를 빼면 24개. 34개 중에서 24개 정도, 10개 정도 내가 틀렸구나. 물론 저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저 정도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약간 점수가 1, 2점 정도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우리가 항상 점수가 나오면 몇 개를 맞았을까? 아니면 내가 모의고사 34문제를 풀었을 때 몇 개를 맞았는데 몇 점일까? 이 환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분이 10개를 틀리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0개를 틀리셨는데 결국 목표 점수가 난 25점이다. 그래서 100점을 맞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10개를 틀렸지만 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10개 중에서 4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4개만. 그러면 10개 틀리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문제, 틀리는 문제 중에서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문제 4가지 유형을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서 내가 최단 기간 내에 25점, 목표 점수에 4점 정도로 올려서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왜 이 전략을 잘못 짜시게 되면 10가지 유형을 예를 들면 막 골고루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 어디에 포커스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효율이 그다음에 막판에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험 등록하고 시험을 보려고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졸여오죠. 시간이 가까울수록 시험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차분하게 나는 어떤 것들을 틀린 문제들을 공략을 해서 점수를 확실하게 올려주겠다. 이런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시겠고요. 그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는 굳이 저는 20점대 후반이거든요. 뭐 이렇게 들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점수가 저는 리스닝 좀 약하거든요. 과연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34문제 중에서 다 그러면은 막 28점만 풀어야 되는 풀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냐? 절대 아니죠. 난이도가 문제가 34문제 중에서 골고루 난이도가 분포가 돼 있는데 결국 나는 점수가 예를 들면 10점대 후반이다. 그러면 20점대 초반까지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틀린 것 중에 공략을 할 거냐. 많이 10몇 개 틀리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 3개만 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10몇 개 중에서 그 3개 뭐를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10몇 개 틀리면 야, 이러다가 언제 유학 가냐 이거 언제 가는 거야 나는 이런 어떤 회의가 들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고 공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실전 모의고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신 토픽 자료를 최근에 나왔던 그런 토픽들을 잘 분석을 해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토픽들을 가지고 결국은 모의고사를 구성을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쨌든 자료를 최신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과 똑같은 모의고사 컴퓨터.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페이퍼로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시험장에 갔을 때 결국은 뭐 보기가 잘 안 읽힌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런 모의고사를 똑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먼저 푸는 거죠. 풀고 나면 결국 어떻게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바로 틀린 문제 유형이 분석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지금 1회라고 그랬잖아요. 나 그러면 한 강좌에 뭐 1회만 모의고사가 있는가? 일단은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막 모의고사를 막 5회씩 넣어가지고 그냥 한 강좌로 찍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보다 내가 그냥 모의고사 1회분, 2회분, 3회분, 4회분 이렇게 돼 있으면 공부하고 그거 풀어보고 또 공부하고 또 2회분 풀어보고 공부하고 3회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물론 저는 모의고사를 계속 개발을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강의를 이제 촬영을 하고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좌를 보시게 되면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볍게 공부했으니까 1회 풀어보고 그다음에 채점하고 그다음에 공부하신 다음에 약점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또 2회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잠깐 소개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 이제 강좌를 들으시게 되면 제가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갈 때 그 프로그램 비번을 알려드릴 거예요. 본 강의에서 그 비번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보여드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문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시험장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클릭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겨서 컴퓨터 환경. 근데 이것이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화기, 스마트폰에서 된다. 아시죠? 안드로이드나 애플폰에서도 구동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시면 막 진짜 막 지하철에서 근데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하철은 다른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의고사 보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집에서라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 물론 항상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죠. 결과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34문제 중에서 또는 몇 개를 맞았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될까? 무슨 유형 틀렸냐? 뭐 example 틀렸냐? problem 틀렸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무슨 문제 유형을 틀렸는지 가지고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강의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접근하시라. 어떻게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 오답을 어떻게 피하셔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컨버세이션 2개, 렉처 4개인데 컨버도 공략을 하겠죠. 뭐 기숙사냐, 페이퍼냐 이런 상황적으로 많이 틀리는 그런 상황을 공략을 할 거고 렉처가 이제 문학이냐, 그죠? 공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바이올로지냐. 생물학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약한 토픽을 공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를 또 알아내서 그런 문제들을 공략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학을 풀었다. 그럼 문학에 대한 접근 방식, 문학 작품이 바뀌더라도 토플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해서 지문이 흘러가면서 문제를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문학에 관련된 단어 같은 것도 같이 자주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두 권을 둘 다 이제 썼는데 영단기 기본서에 보시면 파란색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모의고사는 이제 책으로 지금 만들지는 않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결국 어떤 토픽을 다루면 영단기 기본서에서 파란색에서는 문학이 또 여기 이런 페이지에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start 이거 같이 해보면 좋아요. 약한 토픽은 start listening은 좀 더 레벨이 낮은 책이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문학이 있으면 어느 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거의 다 맞았고 잘 들리는 토픽에 대해서 이런 데서 책을 찾아가지고 더 공부할 필요 없겠죠. 근데 나는 문학이 정말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문학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쉬운 지문도 문학 풀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지문으로 문학을 풀어보시면 훨씬 더 보완이 잘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 책이 없는데 사라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갖고 계시다면
저 있는 책에서 저 토픽을 공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책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가 오늘이 처음은 아니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데 과거에 토플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쓴 책이 아니더라도, 영단기 책이 아니더라도 갖고 계신 책 중에서 문학 지문을 찾으셔야 되겠죠. 아니면 뭐 핸드아웃이 있든지, 그러면 그걸 같이 복습을 하시거나 풀어서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대로 공략이 가능한지 같이 꼭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지문을 공부를 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는 하나의 지문 토픽을 공략을 하면 그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들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보면 전개 방식이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문학이니까 이 문학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이 문학 장르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런 오리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 문학 작품의 특징 당연히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문학 작품, 다른 작품과의 공통점, 차이점, 등장인물의 특징, 시대적인 배경,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또 문학 작품의 특징이 나오고, 그럴 때는 어떤 표현들을 쓰게 되는지, 그죠? 그런 단어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또 인플루언스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과, 그죠? 이 스토리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기억이 오래 가시겠고, 그 중에 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더라, 아시겠죠? 또는 이런 문제들을 놓쳤더라,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 감각을 길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결과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렇게 수업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여러 개를 묶는 것보다는 테스트 1 해서 하나 딱 설명드리고 풀고, 또 그 다음에 나는 더 풀어보고 싶어, 그럼 또 테스트 2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뭔가 답답하고 뭔가 해결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공부는 어느 정도 했고 보완책은 별로 없고, 이러시면 이 강의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보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약점을 끌어내서 좀 더 쉬운, 그러니까 틀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틀린 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공략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점수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공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모의고사 강좌를 잘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강의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드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막 밑에 문장 듣기 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막 표정이 희망에 차 있어요. 나도 막 한 문장 들을 수 있고 한 문장 더 들려, 막 이런 희망에 차 있고 막 웃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쨌든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잘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해서 소기의 목적을 잘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